자,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직장인들 직장을 그만큼 다녔는데 뭘 했길래 돈이 없죠? 돈을 버는데 돈이 안 모인다는 건 뒤가 없던 소리인데 이러면 점점 리스크가 커집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장 생활을 적게 한 게 아닌데 생각보다 모은 돈이 적거나 돈을 안 모은 사람들이 많아요. 요즘에는 좀 솔직히 말해서 돈 관리를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돈 관리 못한다는 건 뭐냐 하면 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. 돈을 많이 쓰거나 돈을 많이 날린다는 거죠. 남자들은 돈을 좀 날리는 쪽이 많이 있고 여자분들은 돈을 많이 쓰는 쪽에 있습니다. 그래서 직장은 다니게 하는데 모은 돈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아요.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, 여러분. 내가 직장을 좀 다닌 지 오래됐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다. 왜 심각하냐? 잘 들으세요. 우리가 직장을 평생 다닐 수 없습니다. 특히나 사기업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직장을 나와야 돼요. 나와야 돼. 나오고 나서는 또 직장 다닐 때만큼 돈을 못 봅니다. 뭐지, 여러분 직장 그만두고 나서 직장 다닐 때 이상은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까?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직장 퇴사하고 뭐 얼마씩 버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. 극소수예요. 대다수는요, 뭔가 좀 괜찮은 직장 다니고 일정 나이 돼서 그만두면 절대 그만큼 못 벌어요. 정말로. 절대 그만큼 못 봅니다. 그래서 이제 직장 그만두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. 아, 그때가 참 좋았구나. 아, 그때 좀 돈을 열심히 모을 거야. 왜냐? 나와서 벌려고 하니까 그만큼 절대 못 버는 거야. 지금 뭐 삼성이나 뭐 SK 이런 대기업 다니는 분들도 언젠간 나오겠죠? 그렇죠? 평생 다닐 수는 없어요. 다닐 때 모르겠지만 나오고 나서 돈 벌잖아요. 현타가 심하게 옵니다. 왜냐? 일은 더 힘든데 받는 건 내가 회사 다닐 때 반도 못 받으니까. 그래서 나이 먹고 돈이 없다는 거는 정말 내가 지금 못 살고 있는 거고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, 이게. 진짜.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. 나이가 뭐 서른 넘었는데 뭐하는 돈이 없다. 특히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. 왜냐면 여자분들은 더 빨리 은퇴하거든요. 더 빨리 은퇴하고 여자분들이 뭐 남자가 똑같이 혼자 산다고 했을 경우 돈이 훨씬 더 많이 나가요. 근데 돈을 못 모은 사람들이 많아요. 분명히 이거 후회할 겁니다. 나이 먹어서.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. 돈이 안 모인 이유가 물가가 비싸다. 뭐 나간 돈이 많다. 근데 그건 핑계입니다. 핑계. 그냥 돈을 쓰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. 예전에 비해서. 돈을 쓰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졌죠.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인프라를 안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. 저도 인프라를 따지긴 하는데 저는 근데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.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제가 사는 동네 있잖아요. 버스 정류장. 그냥 뭐 택시 탈 때 이거 하고 뭐 십자지 마트 그리고 뭐 시장 정도? 딱 이것만 있으면 돼요. 다 필요 없어 나머지. 제가 배달도 잘 안 시켜 먹기 때문에 배달 음식도 필요 없고 카페도 잘 안 갑니다. 카페도 필요 없어요. 뭐 남들 가는 다이소도 웬만하면 잘 안 가. 인프라가 뭐냐고요? 인프라가 뭐냐 그러니까 내 주변에 뭐가 있냐. 내가 사는 주변에 이제 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뭐가 있냐. 이거 인프라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어느 동네 사는데 그 동네 병원이 몇 개 있고 마트가 몇 개 있고 뭐 배달시설이 몇 개 있고 그리고 지하철이 몇 분 걸리고 버스도 몇 분 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인프라가 좋은 곳일수록 땅값 비싼 건 알죠. 금방 살기 좋은 거니까.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인프라는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우리가 공짜로 마음껏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돈이에요, 돈. 돈입니다, 여러분. 아까 얘기했잖아요. 인프라가 비싼 곳일수록 집값 비싸고 월세가 비쌉니다. 그러면 내가 주거 비용을 나간 돈이 많겠죠? 반대로 얘기하면 월세가 싼 곳은 인프라가 많이 불편하죠. 시설이 안 좋다거나.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요즘에는 너무 인프라를 따지는 것 같아. 집을 많이 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. 그렇지 않습니까? 뭐 인프라 좋으면 좋죠.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. 인프라가 좋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인프라 때문에 나간 돈이 많은 거예요. 근데
내가 버는 돈을 인프라 나가는데 돈을 써버리면 정작 나는 남는 게 없어요. 지금 서울 같은 데 보면 돈을 못 모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.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왠지 아세요? 서울 인프라가 좀 좋잖아. 근데 그만큼 돈을 나가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. 특히나 배달 음식 같은 것들. 다른 지역보다 서울이 이런 배달 음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.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들도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어. 서울 같은 데 좀 장보기 힘들거든. 나오기까지 많이 힘들거든. 서울이 인구는 많지만 사실 재래시장이 그렇게 도처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. 이건 서울 사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. 서울이 그런 뭐 배달 음식점이나 카페 많은 거 인정해요. 편의점도 많고. 근데 대신에 재래시장은 뭐 가까이 많이 없어요. 그래서 1인 가구가 뭔가 이제 장을 보러 왔다 갔다 하기엔 동선도 많이 길고 복잡하기도 해서 잘 안 가게 돼. 그래서 배달 음식을 많이 먹는 것 같아. 제 생각에.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외식 비용 같은 것도 있죠. 식비에 대한 지출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. 거기다 주거 비용까지.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모으는 것 같아. 여러분 아무리 뭐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못 모은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. 내가 성장이 안 된다는 거, 자본주의에서.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성장은 두 가지입니다. 커리어가 쌓여가지고 내가 좀 월급을 많이 받는 거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의 자산이 늘어나는 거. 근데 내가 모은 돈이 없다는 것은 자산의 증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도돌이표 인생을 사는 거죠, 이게.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혼자 사는 분들 중에서 자산 형성이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정말 많아요. 아마 그분은 당연히 결혼 못 하겠죠. 이게 진짜 심각한 게 뭐냐 하면 나이 먹으면 절실하게 깨달아요. 내가 인생을 뭔가 헛살았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. 왜냐하면 나이 먹으면 좀 주관경이 안 좋으면 사람이 우울해집니다. 이게. 우울해져. 젊을 때는 우리가 얻는 살아도 뭐 딱히 힘든 거 못 느끼잖아. 근데 나이 먹고 얻는 사면 굉장히 처량합니다. 나 그동안 뭐 했을까? 여러분 20대 때 뭐 대학생 때 고시원 사는 거하고 나이 40 훌쩍 넘어서 고시원 사는 거 정말 다른 거야. 왜냐 여러분 나이 먹어서 집이 늘어나거든. 집이 옷이나 그런 각종 가구 같은 짐이 늘어나. 근데 그걸 다 집어넣으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. 근데 원룸은 공간이 제한적인 거야. 놓을 공간이 없어.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었다는 거는 그만큼 직장생활 오래 했다는 거, 돈을 벌었다는 건데, 근데 난 원룸에서 못 벗어나. 그럼 현타가 심하게 밀려오겠죠. 나 그동안 뭐 한 거지? 내 집도 없이. 남의 집에 월세 계약해가지고 월세나 계속 내고 있고, 돈은 안 모이고. 특히 여자분들이 더 대비 세게 입을 수밖에 없는 게, 여자분 나이가 40 되면 소득이 감소해요. 올라가는 게 아니야. 애초에 여자분들은 많은 돈을 벌지도 못해요. 여자분들 대부분 300 이하입니다. 300 이하도 아니야. 250 이하 거의. 근데 여자분들은 40 넘어가 250도 못 벌어요. 200 버는 것도 힘들어요.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. 왜냐면 여자분들 일이 대부분 서비스업과 사무직인데 이 직업이 40 넘어서 버티기 힘들어요. 대부분 퇴사하거든요. 근데 재취업이 잘 안 돼. 그러니까 월급이 내려가는 거야. 아니 월급 내려간다고 그 사람 사정 봐줘가면서 뭐 월세를 내린다거나 보증금 내립니까?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, 여러분? 그 집주인들 사정이 있는데. 아무튼 나이 먹어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젊은 시절을 후회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금 1억 있으면 상위 10%입니다. 지난 걸 보면 상위 10%가 2억 3천이라는 통계는 상위 1%부터 10%까지 합산한 평균값입니다. 막상 10% 구간 컷 라인은 1억 정도입니다. 상위 10% 가구당 순자산이 10억이 안 되는데 부동산 보유 비중만 85%입니다. 거기에 자동차, 보험 등 5천만 원 제외 시 금자산 1억 남습니다. 라고 적어졌습니다.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좀 부동산에 많이 미쳐있죠. 전 국민이. 그러다 보니까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입니다. 여기 보면 85%야. 85%. 근데 부동산은 문제가 뭐예요? 팔리기 전까지는 이건 현금화 시킬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대출이 많이 껴있어. 대부분. 막상 급할 때는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. 이게.
내가 돈을 급하게 써야 될 때. 사람이 그런 일이 생기거든. 살다 보면. 평소에는 안 생기다가. 물론 현금 1억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. 근데 1억 있어야 되는 이유가 1억 있으면 내가 살면서 뭐 큰 돈 나갈 일이 있을 때 대비가 되잖아요. 이게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뭐 존버니 정도는 괜찮겠지만 지금 존버니 말고 주변에 보면 월세로 사는데 돈을 못 모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. 존버니 괜찮겠죠. 근데 존버니 괜찮다고 다른 사람도 괜찮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냥 지금 보면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분들이 꽤 많아. 아마 서울에 사시는 것 같아요. 조모님 같은 경우에. 서울에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. 그러니까 조모님도 아시고 서울 산다고 다 돈을 잘 버는 게 아니에요. 서울에서 이제 저 월세 80 내고 살려면 못해도 세금 떼고 300 이상 벌어야 됩니다. 그 정도는 벌어야 돼. 그 정도 벌어야 내가 월세 내고 생활비 내고 하면서 남는 저축도 가능하고 일을 구성할 수 있고 그 정도는 돼야 돼. 근데 그 조건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. 서울이라 하더라도. 저 조건 만드는 게. 300 더 넣어봐야 돼. 한 300 초반은 벌어야 됩니다. 이게. 300 초반, 한 300, 2, 30 벌어야 돼. 근데 그 정도 돈을 벌려면 연봉 한 4천만 원 중반대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그 서울이 다닌다고 다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서울이 좀 약간 이게 허세가 있는 게 뭐냐면 서울이 좀 상위 포시자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다 그게 평균 연봉이 쫙 올라갑니다, 이게. 그러다 보니까 진짜 돈을 다 잘 버는 줄 압니다. 잘 버는 줄 알아. 아, 평택 사는구나. 저 투룸을 서울 가서 구하면 100만 원이에요. 아, 평택이니까 80만 원인가 보네. 평택이니까. 네. 평택이니까 투룸에 80만 원. 아마 신축 들어가신 것 같아요. 근데 이 컨디션에 서울에서 잡으면 100만 원 넘습니다. 만약에 역세권이 120만 원이야. 그렇죠? 내가 지금 이 투룸에 살고 있고 이 정도 컨디션에 살고 있는데 이 컨디션을 가지고 서울에서 내가 방을 구하러 가면 무조건 100 이상입니다. 100 이상. 보통 투룸이면 시평수가 이제 한 9평에서 한 12평 사이거든요. 그래서 혼자 사는 분들도 좀 긴장해야 됩니다. 돈을 못 모은 사람들 많거든요. 반성하셔야 돼. 자꾸 뭐 월세가 비싸다, 뭐 나는 사정이 있다, 이따 핑계 대지 말고 돈 모으셔야 돼. 특히 여자면 돈 모으셔야 돼. 돈 못 모으면 결혼 못 해. 돈도 못 모으는데 결혼 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래. 아무튼 어떻게는 좀 악바리 정신 발휘해서 좀 나가는 거 줄이시고 올해부터는 좀 이 저축이란 거 제대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